안녕하세요. 지구별의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왕자의 게임 스타크 가문 2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크 가문뿐 아니라 왕자의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 스노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존 스노우는 데너리스와 함께 러브라인을 형성해가고 있는 막장 그냥 커플인데요. 왕자의 게임 세계의 실질적 주인공인 존 스노우는 스타크 집안의 5남매를 제외하고 막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생아, 일명 바스타드입니다. 서자라는 표현이 더 맞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짚어보면 영어로 바스타드는 사생아라고 천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There's going to be a wedding. Young lady, don't you sit there and tell me that my first grandchild's going to be a bastard. Rachel Karen Green, tell me there's going to be a wedding. February 2nd.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타드 역시 천한 놈, 업둥이 이런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서자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한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천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고 작가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바스타드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굳이 사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자가 틀렸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언어라는 것은 기계적 단어의 교환이 아니라 의미와 문화의 교환이고 그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언어에는 온도와 색깔이 있는 법이니까요. What the hell do you know about being a bastard? All dwarves are bastards in their father's eyes. 여기서도 번역은 서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생아가 훨씬 어울리는 의미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왕자의 게임 세계관에서는 서자의 장명이 우리 홍길동전의 정반대입니다. 호부호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즉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문의 성은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역별로 붙이는 성이 따로 있습니다. 북부 인터펠에서는 그 사생아의 성이 스노우가 되는 것이죠. 장명 센스도 북부답죠? 좋은 예가 존 스노우, 램지 스노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둘은 볼튼 가문과 스타크 가문으로 각자 다른 집안입니다. 그러나 둘 다 서자이기 때문에 스노우라는 같은 성을 쓰는 것이죠. 참고로 원작에서 램지 볼튼은 못생겼습니다. 꼬숩죠? 타이렐 가문의 리치 지역에서는 서자의 성이 플라워입니다. 남부 지방의 장미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라니스터의 서부 지역에서는 서자의 성이 힐입니다.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형 덕에 라니스터 가문 소개 영상에서 라니스터가 골든 투스라는 금강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레이조이의 강철 군도의 성은 파이크입니다. 파이크가 영어의 파이크, 일명 꼬챙이, 창과 동음이기도 하지만 파이크라는 날카로운 육식 어종이 있습니다. 해적 강철 군도인들에게 딱이죠? 참고로 세온 그레이조이는 왕겜 내에서 가장 불쌍한 역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꼬자라니! 물론 자신의 이 찌질함을 딛고 성장해 갑니다만 바람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아라 그레이조이는 원래 소설상에서는 아샤 그레이조이입니다. 다른 주요 캐릭터인 오샤와 이름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바꾸었다 합니다. 유론 그레이조이도 원작에서는 한쪽 눈에 해적 아이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랜드의 툴리 집안에서는 서자의 성을 리버스라고 부릅니다. 강의 복수형이죠. 마르텔가의 도른 지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아랍 계통의 지역과 사람으로 표현되죠. 서자의 성도 그래서 샌드입니다. Elaria's son, my paramour. Why not use the right words? I'm a bastard. 오베린 마르텔과 함께한 여인이 엘라리아 샌드입니다. 정식 부인이 아닌 애인입니다만 자유로운 도른 지방의 풍습과 문화 그리고 강력한 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왕자의 게임 블루레이 버전에 들어있는 삭제 장면에는 서세이가 엘라리아 샌드를 처음 만날 때 이를 두고 조롱하여 샌드란 성을 지닌 사람을 처음 본다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베린 마르텔은 엘라리아 샌드 사이에 많은 자식을 둡니다. 자식들도 모두 관습적으로 샌드라는 성을 지닙니다.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텔 집안은 대체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샌드들도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역시 남녀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문을 잇습니다. 애초에 도른 지역 자체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아마조네스와 같은 여전사들이 넘어와서 개척한 땅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고 사회 자체도 개방적입니다. 막간을 이용해 마르텔 가문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드라마상에서는 그냥 조연급 쩌리로만 나오지만 원작에서 도른 지역은 매우 개성있고 의미 있는 가문인데 못해도 쩌리짱은 되는 지역입니다. 선스피어의 영주로 불리는 마르텔 가문은 웨스테로스 최남단의 도른 지역을 다스립니다. 도른 지역은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이방의 모습을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마르텔 가문은 로드,
즉 영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왕자라는 뜻의 프린스, 일명 대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소스 지역에 거주하던 로인의 여전사 나이메리아가 협회를 건너 1만 척의 배를 끌고 와 도른 지역에 이주했고, 마르텔 가문의 모르스 마르텔은 이 당당한 여성에 반해 결혼을 제안하고 나이메리아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약소국에 불과했던 마르텔 가문이었지만 이 둘은 힘을 합쳐 도른 지역을 정복했고 왕을 선포하니 이것이 마르텔 가문과 오늘날 도른 왕국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마르텔가의 문장인데요. 붉은 태양을 관통하는 창을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은 로이니의 상징인 태양과 마르텔의 상징인 창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마르텔가가 왜 창술에 뛰어난지 아시겠죠? 도른은 별명조차 정복왕인 아에곤 타가리엔이 막강한 군대와 용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막지대라는 독특한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 전투로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정복왕 아에곤도 도른을 제외한 6왕국의 통일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후 타가리엔 가문의 다에론 1세가 결국 도른의 정복에 성공하지만 이후에도 도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다에론 2세가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 왕국을 통일합니다. 마르텔의 가언 역시 unbowed, unbent, unbroken, 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 이죠. Unbowed, unbent, unbroken. That's House Martell. 훗날 매드킹도 마르텔 가문의 딸 엘리아 마르텔을 아들인 레이가와 결혼시킵니다. 이 때문에 레이가와 자신의 딸 서세이를 결혼시켜 가문의 버프를 이어가려던 타이윈 라니스터의 계획이 붕괴되고, 이후 타이윈은 로버트의 반란이 터지자 엘리아 마르텔과 그녀의 두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 때문에 마르텔 가문과 라니스터는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 긴장관계를 누그러뜨리는 인물이 바로 도른의 영주인 도란 마르텔입니다. 도란 마르텔은 원작에서 현명하고 라니스터 뺨치는 약삭바람도 보이는 인물인데, 드라마상에서는 다소 유약한 조연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드라마상에서는 엘라리아 샌드가 도란 마르텔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과 다른 내용입니다. 존 아린경이 근거지로 삼는 베일 지방은 돌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지요. They say it's impregnable. 이 때문에 다 아시는 문도어가 있지요. 서자의 성도 돌이라는 뜻의 스톤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스톰랜드는 서자의 성도 폭풍이라는 뜻의 스톰입니다. 킹스랜딩은 만 옆에 지어진 동네로 서자의 이름은 워터스입니다. 스타크 가문의 문장은 다이어울프인데, 아시다시피 시즌 1에 다이어울프가 사슴뿔에 찔려 죽어 있습니다. 이때 스타크 집안 자녀들이 죽은 다이어울프 어미의 새끼들을 하나씩 나눠받게 되는데요. 이 다이어울프가 스타크 가문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특히 소설상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존 스노우와 롭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다이어울프의 이름 고스트와 그레이윈드를 읊조린 뒤 죽습니다. 장남인 롭의 늑대 그레이윈드가 가장 크고 빠릅니다. 그 이름 자체도 바람처럼 가장 빠른 회색 늑대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롭이 죽을 때 함께 죽습니다. 다만 원작에서는 드라마에서처럼 울타리에 갇혀 화살을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와 장렬하게 전사하는데요. 수십 발의 화살을 맞은 채로 사냥개 4마리를 물어 죽이고 사육사의 팔까지 물어뜯은 뒤 최후를 맞이합니다. 산사의 다이아울프는 레이디입니다. 레이디는 드라마상의 조프리 때문에 안타깝게 죽습니다. 애들 싸움에 레이디 등 터진 것이죠. 아리아는 옆 에소스에서 도른의 마리텔로 건너온 로이니의 니메리아 여왕의 전설을 굉장히 흠모해서 자신의 다이아울프를 니메리아로 짓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영어식으로 나이메리아라고 읽히죠. 이후 아리아는 최고의 암살자가 되고 나이메리아는 늑대의 왕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Nymeria? 브렌의 다이아울프의 이름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썸머입니다. 브렌이 의식을 되찾고 지어준 이름인데요. 겨울을 상징하는 윈터펠에서 썸머가 된 것이죠. 브렌이 더 이상 브렌이 아니듯 말입니다. 재밌죠? 드라마상에서 썸머는 브렌이 화이트들에 포위당하자 이를 막다가 죽습니다. 막내 리코는 다이아울프의 이름은 쉐기독이라 불립니다. 쉐기는 머리털이 덥수룩하다는 뜻으로 샤기컷 할 때 그 샤기입니다. 쉐기독은 드라마상에서는 움버 가문의 스몰 존 움버가 램지 볼튼에게 리콘 스타크와 함께 쉐기독의 목을 갖다 바칩니다. 원작에서 리코는 죽지 않고 어느 섬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저 곁에 떨어진 백색증, 일명 알비노 늑대를 발견하는데 멜라닌 속세가 없어 흰 털 그리고 붉은 눈을 지닌 늑대를 발견하니 이것이 존 스노우의 늑대 고스트가 됩니다. 워낙 짖지 않고 조용해서 고스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왕자의 게임 팬들 사이에서는 이 다이어울프의 이름 때문에 존 스노우가 주연이 아니라 브렌이 핵심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얼음은 스노우, 불은 데너리스가 아니고 얼음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아더, 화이트 워커들이고 썸머, 즉 Three-Eyed Raven, 브렌을 중심으로 한 남쪽 세력이 이를 물리치는 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스트인 존 스노우는 이름 그대로
고스트로서 서포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스트일지도 모르겠군요. 존 스노우와 브랜에 대해서는 스포가 너무 세서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만 나눠보겠습니다. 존 스노우는 뭘 모르는 것으로 유명하죠. You know nothing, Jon Snow. 실제로 왕겜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곱상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주인공 역할을 잡고 맡고 계속 살아남고 어찌되었든 계속 이기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뇌물을 쓴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농담도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존 스노우, 한국명 전순호는 왕자의 게임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대통합을 계속해서 이뤄내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장벽 이남과 와이들링, 남부인과 북부인, 퍼스트맨과 안달족, 에소스와 웨스테로스, 타가리엔과 칠왕국, 그리고 스타크 가문까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의 그 중심점에 서 있는 인물이죠. 이전의 역사는 드래곤으로 태워버리고 로봇의 해머로 박살내는 그런 시대였으나 이제는 단순히 힘이 아닌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권력력이 없고 낮은 위치에서 평생 살아왔던, 그러면서도 명분도 갖춘 존 스노우라는 캐릭터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다 밝혀졌지만 존 스노우는 왕자의 게임 전반을 관통하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재미있게도 가장 스타크 집안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존 스노우입니다. 짙은 색의 머리카락과 회색 눈을 가졌다고 나오지요. 나머지 자녀들은 엄마인 캐틀린의 머리색과 눈을 가집니다. 드라마상의 산사와 같은 짙은 파란 눈과 젓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브랜의 풀네임은 스타크 가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브랜든 스타크입니다. 왕자의 게임 내에서 일종의 관찰자 역할을 맡게 되죠. 시즌이 거듭될수록 브랜의 단순 옵저버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즌 8에 이르러 이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드라마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왕자의 게임이 시작되고 부모님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는 스타크 가문의 가장 큰 충신 중 하나인 마에스터 루윈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이후 나중에는 Three-Eyed Raven, 일명 새눈의 까마귀가 된 이후 동물이나 사람에 빙의하거나 종국에는 이를 초월한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역사를 목격하는 그린시어라는 존재가 됩니다. 왕자의 게임 최강의 현자 겸 마법사인 셈이죠. 원작에서는 스타크 집안에 이런 빙의가 자주 출몰합니다. 브랜에 대해서는 스포를 하나만 얘기하면 호도르입니다. 호도르는 어벤져스의 그루트 같은 존재인데요. 요즘은 그 인기를 바탕으로 DJ로 맹활약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롭 스타크는 영국왕 에드워드 4세를 차용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4세도 아버지가 살해당한 뒤 전쟁을 일으켰고, 왕은 정략 결혼을 해야 함에도 엘리자베스 우드빌이라는 여인의 사랑을 선택했고 이 때문에 몰락합니다. 이를 주제로 한 TV 시리즈 화이트 퀸도 있습니다. 물론 한 시즌 만에 끝났지만요. 에다드 스타크라는 이름도 에드워드의 고어 형태이지요. 소녀였던 산사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 순수함이 짓밟히는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남편이 될 조프리는 사이코패스였죠. 사랑했던 조프리가 지 감정만 생각하고 배신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까지 났죠. 그 다음 남편인 티리온은 자신을 소중히 지켜주었지만 그마저도 잠시 스타크의 장녀라는 타이틀 때문에 리틀핑거와 수많은 이들의 정쟁과 계략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는 산사가 스타크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즉 윈터펠의 유일한 후계자였으니까요. 물론 이 때문에 목숨은 부지하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니었죠. 그 다음 남편 역시 사이코패스의 끝판왕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왕자의 게임 그 이전 이야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사는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긴 하지만요. 깊은 신앙심 때문에 자신의 이복 형제인 스노우마저도 어색해했던 이 어린 소녀는 권력을 위해서 갈등해야 하는 곤모술수의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사 역을 맡은 소피 터너가 성장할수록 키가 엄청나게 커지며 마운틴 산사, 즉 거산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는 드렸었죠. 참고로 산사 역의 소피 터너는 키 175, 브리엔느가 190, 존 스노우가 173이라고 합니다. 지몬미. 아리아는 괄괄한 성격으로 원작에 의하면 에다드의 여동생 리안나 스타크의 모습과 성격을 빼다 박은 설정입니다. 아리아에게는 고모가 되겠죠. 늑대의 피를 가장 많이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아리아는 검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여자이다 보니 그러지 못해 답답해 하는데요. 존 스노우가 이를 알고 나이트워치로 떠나기 전 장인에게 부탁해 아리아에게 만들어준 검, 바늘이란 뜻의 니드를 선물합니다. First lesson. Sticking with the pointy end. I know which end to use. 아리아는 니드를 아빠인 에다드 스타크에게 걸리게 되는데요. 에다드 스타크는 의외로 혼내지 않고 검을 쓰는 스승 시리오 포레를 연결시켜 줍니다.
아마도 자신의 여동생 리안나 스타크가 생각난 것이겠지요. Sirio Forel was first sold to the Sea Lord of Bravos. 시리오 포렐은 브라보스의 제1검으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인데요. 웨스테로스에 휘두르는 기사의 검술이 아니고 도른 지방의 창술도 아닌 날렵하고 우아한 펜싱 형태의 한손 검술, 즉 여자이고 아이인 아리아에게 딱 맞는 검술 스승을 구해준 것이죠. Your dancing master, Sirio Forel. One hand is all that is needed. 자신을 검스승이 아닌 춤스승으로 묘사한 시리오 포렐은 등장하자마자 그 특유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아리아는 이 시리오 포렐에게 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고 이 때문에 살아남게 됩니다. 검에 대한 기술이 아닌 검에 대한 마음, 시만을 열어주게 되죠. 보는 것과 꿰뚫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What do we say to the god of death? Not today. 시리오 포렐은 이 명대사를 남기고 퇴장하는데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리아는 초반부부터 슬슬 끼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방랑의 과정에서 온갖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아 자켄 하이가르를 만나 얼굴 없는 자가 되는 훈련까지 마친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멱을 따는 어찌 보면 잔인한 캐릭터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리아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왕자의 게임도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어벤져스 그 이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거나 왕자의 게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